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 사업은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도 불리는데요. 줄여서 청창사라고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청년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어떤 내용이 달라졌고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잘 몰라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좀 쉽도록 오늘은 조금 천천히 길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로 이렇게 공문만 받으셔도 되고요. 한번 천천히 알아보실 분들은 저랑 영상을 끝까지 한번 함께 보시죠. 사업 목적을 한번 보시면 초기 창업자를 발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 창업자인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사업자가 있는 기업들만 지원을 기본적으로 가능한데요. 다만 예비 창업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이 예비 창업자는 대신에 기본적으로 3년 미만 기업만 지원되므로 지원할 때는 예비 창업자라도 상관이 없는데 선정이 되시면 바로 사업자를 내고 그 회사 명의로 정부랑 협약을 해서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체크하실 내용 중에 하나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다라는 느낌인데요. 요 혁신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기차, 바이오 같은 최근에 앞으로 4차 산업이나 우리나라를 새롭게 이끌어줄 신산업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돈을 되게 잘 벌 것 같고 수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투자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아이템을 우수한 창업 아이템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예비 창업자이거나 3년 미만이 초기 창업자이셔야 되고 가능하면 혁신 기술이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수출, 투자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일 경우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20군데 정도 되는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4개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고 4개는 민간 투자 기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18개 정도의 기관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중에 한 개만 택일하실 수 있습니다. 요 14개 되는 기관 중에 딱 하나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막 경쟁률이 20대 1 나오고 어떤 데는 한 경쟁률 막 5대 1, 6대 1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각 센터별로 이렇게 우대하는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 센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요 민간 주도형은 민간 엑셀러레이터라는 이제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투자하는 그런 기업에게 자율적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거는 요 민간 엑셀러레이터 회사가 직접 선발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특선화 운영은 정부에서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할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격차 신산업을 뽑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지역 주력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대를 하는데요. 이 우대하는 거를 우대 사항이 없어도 선발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우대 사항을 여러분이 맞춰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지원할 곳까지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915팀으로 적지 않게 많이 뽑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합니다. 즉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사업자라면 서울, 경기도에 있는 사업자라면 경기도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최종 선정자는 밑에 나와 있지만 가능하면 입소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준입소와 입소의 차이가 뒤에 나와 있는데요. 준입소는 어 여기 사무 공간을 따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출근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들 예비 창업 패키지나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중심 대학 같은 경우는 출근의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입소 영구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은 출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준입소는 출근을 안 해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입소는 출근, 준입소는 출근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준입소는 통상적으로는 많이 뽑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입소형을 많이 지원을 해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보이는 것처럼 주 1회 이상만 출근해라. 그렇게 나와 있죠. 지원 기간 뭐 1년 이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만 지원할 수 있고 여러 군데는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관학교별로 TO가 있습니다. 경기 북부는 40명, 대전 45명, 뭐 이렇게 제주 20팀 뭐 이런 식으로 팀이 나와져 있고요. 중점적으로 이게 신청 기업 소재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서울에 있는데 요 제주에 관련된 요 YN하처라는 회사의 지원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정보통신 쪽은 이제 경기 북부, ICT 신산업은 대전 이런 식으로 나름 중점 분야가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나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내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단히 창업 초기의 자금 조달에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성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안산에서 제일 많이 모집합니다. 130팀을 모집하고요. 서울 125팀.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들이 많은 만큼 실제로 많이 뽑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충남 천안 50팀, 광주 50팀, 그리고 대구, 경산, 경북 50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뽑는 팀들이 이렇게 센터들이 있죠. 1월 16일 오늘부터 2월 6일 2시 마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월 6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월 5일 마감이다라고 생각하고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감 날에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월 6일까지 접수를 하면 서류 심사를 한 2주 정도 해서 2월 17일 날 학교에 되고, 서류 심사가 끝나면 바로 발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월 2일까지 발표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2월 6일 날 접수를 했다고 치면 발표는 빠른 발표는 2월 22일도 가능하니까 2주의 텀이죠.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분이 만약에 서류가 붙으면 개인적으로 좀 팁을 드리면 발표하기 전에 바로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서류가 붙든 떨어지든 하실 필요가 있고, 설령 이게 떨어진다고 해도 다음에 넣을 수 있는 다음 사업들에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넣었으니까 이제 좀 쉬자라기보다는 잠깐 쉬셨다가 바로 발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나면 다 끝난 게 아니라 요 심층 심사라는 부분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3단계 심사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아무래도 서류, 그다음에 발표, 마지막에 심층 뭐 이런 순으로 진행된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주도형 같은 경우는 운영사가 직접 선발부터까지 관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2에서 6이 평가인데 2에서 6은 서류 심사, 발표 심사, 심층 심사. 즉 민간 운영사가 평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민간 운영사의 어떤 교육이나 멘토링 이런 프로그램을 받아보신 적이 있다면 그런 민간 운영사도 좀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중점 분야를 보면서 같이 검토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되고요. 서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내셔야 됩니다.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떼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 증명원, 법인이 있으실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원, 예비 창업자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 증명 서류를 내게 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대표자를 내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안 받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서류는 아니니까, 근데 가능하면 이런 서류는 누락되지 않는 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런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사업계획서나 신청서 쓰시는 게 가장 어렵겠지만 일단 요런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맘 편히 여러분이 신청서에 집중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만 39세 이하인 분으로서 3년 후 창업 후 3년 이내 대표자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엔드 조건이에요. 지원하는 사람이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여야 되고, 두 번째로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 대표여야 된다. 이 두 개를 모조리 만족을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을 포괄 양수도를 통해서 전환했을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개업 연월일이 여러분이 창업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5년 전에 냈고 법인 전환을 1년 전에 했다. 그러면 5년 전의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창업 3년 미만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업력 3년 초과 기업이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어 창업 기업이 판별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 1에 보시면 개인 사업자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요 개인 사업자가 미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한 지는 한 10년 됐어요. 내가 미용실에서 파는 미용 장비 제조를 하려고 1년 전에 법인을 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보통 이종 업종이라고 봐 가지고 보통 되거든요. 반대로 개인 사업자가 미용인데 개인 사업자로 제조업 내면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참고 1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대신에 창업 기업이 요건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좀 많이 설명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이 공동 대표로 할 수도 있고요. 각자 대표로 할 수도 있는데, 여러 명이서 공동 대표를 할 경우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지원은 가능하지만 대표자 전원이 자격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A, B 2명이 있는데 A는 조건을 맞추고 B는 못 맞췄다. 그러면은 이건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둘 다 맞추면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A, B로 해 가지고 여기서 받았는데 A를 최종 대표로 해서 받았는데 B로 딴 사업 받을 수 있냐? 아,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기업을 기준으로 간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도 주식회사도 무조건 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최대 주주여야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실질 경영주가 따로 있고 대표자가 바지 사장일 경우, 이런 경우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최대 주주 여부를 위해서 나중에 별도로 주주 명부나 이런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열심히 이 과정을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 아까 말씀드린 항목입니다. 예비 창업자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협약하기 전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지원 드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금년에 예비 창업 프로그램들을요. 예비 창업 패키지로 대표되는 프로그램들을 먼저 금년에 받으시고, 그다음 연도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이런 초기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받으시는 게 원래는 맞다. 그럼 가장 좋죠. 그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근데 간혹 나는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먼저 붙는 대로 빨리빨리 하고 싶다는 분들은 예비 창업자라도 한번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실제로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창업에 대한 이런 지원서를 쓰고 넣고 발표를 하고 이런 경험을 스타트업이 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두 번 발표하고 한두 번 서류 넣는다고 해서 이 실력이 빨리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비 창업자고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해도 한번 과감하게 지원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 이내고 기본적으로 1차 지원금이 나가고요. 중간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추가적인 지원금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용도는 뭐 제품 개발비, 뭐 특허 취득비, 마케팅비, 인건비 등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업 비율은 똑같습니다. 70%를 지원을 하고 한 1억 원일 때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 정부 지원금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최대 1억 원을 지원을 하니까
1억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총 사업비 1,000만 원은 이게 1억이 아니고요. 정부 지원금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을 지원을 받으면 요 1억을 70% 나눈 금액이 있습니다. 뭐 1억 4,200 얼마 나오는 그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이 10%인 1,400 뭐 28만 원 이게 여러분이 1억을 받았을 때 납부해야 될 현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금 현물 계산식은 이 공고문의 가장 그 별첨 서류에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1억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 총 사업비가 요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돼요. 정부 지원금이 1억이면 요거는 1억을 70%로 나눈 금액이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뭐 창업 인프라 뭐 이런 지원들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교육이나 뭐 다른 것도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아무래도 투자 지원도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투자 지원이라는 거는 무조건 투자를 해 준다는 게 아니라 투자자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 행사 그런 데 여러분들을 초청할 수 있고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실제 무조건 투자해 준다라는 느낌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후속 지원이라는 게 있죠. 요 후속 지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는 편이에요. 이 사업이 그 주관 부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그래서 줄여서 중진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많은 기업들의 사례들을 보면 이 사관학교로 붙은 분들이 이 중진공 사업에 대단히 선정이 잘 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창업 자금, 금년에 2.5%라는 시중금리 보다도 국제금리보다도 저렴한 고정금리로 6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 전용 자금도 여기서 해당 사항이 있고요. 요것도 이 대출, 그리고 중진공에서 직접 투자도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만약에 넣었을 때 대단히 선정률이 좋았어요. 중진공이 다른 프로그램에 만족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성정하고 지원 절차 쪽을 보면 먼저 서류 심사입니다. 서류 심사인데 하도 유명한 사업이다 보니까 베껴서 내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금년에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려서 표절이 되면 탈락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남의 거 베끼지 말고 직접 써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 뭐 면제 대상이 있는데 뭐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서류 심사에서 여러분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발표 심사로 넘어갑니다. 발표 심사의 핵심은 선발 목표의 1.2에서 1.5 배수 이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100팀을 뽑으면 120팀을 정도를 발표시킨다는 거예요. 1.2 배수라는 거는. 그래서 100팀은 합격시키고 20팀은 탈락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2 배수 정도면 거의 대부분 붙는다라고 봐야 돼요. 1.5 배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붙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류 합격을 여러분이 제일 중요시하면 되겠습니다. 실은 발표든 뒤에 심층심사든 떨어지면 뭐 서류 발표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먼저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심리가 발표에 붙으면 쪼끔은 서류 때처럼 너무 긴장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 실력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데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생각했던 질문이 안 나올 경우 되게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서류가 붙었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임해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 항목, 사업 모델, 기술성, 실현 가능성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런 항목들은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사업 계획서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영상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층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터뷰 같은 경우도 하고 여러분이 이게 3년 미만 기업이다 보니까 일자리 그래서 고용 창출이 좀 많이 된 경우 좀 더 우선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비나 뭐 이런 부분들 물어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오랜 기간 준비해 왔고 정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심층 평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고 다만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까.'라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준비하고 내셨던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심층 평가를 좀 단단히 준비하셔야겠다라고 한번 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장 평가 필요시 진행하는데 대개의 경우 심층 평가에서는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결과 발표가 나오면 15일 안에 현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분이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최대 1억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1차에 7천만 원을 받고 중간 평가에 3천만 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요 정부 지원금 7천만 원 받을 때 여러분이 자기 부담금 1천만 원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3천만 원 받을 때 500 정도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에 합격이 됐을 때 최소한 1천만 원 정도는 낼 수 있겠다라고 머릿속으로 가정을 하세요. 그리고 1천만 원을 있으시면 내시면 되고 내가 1천만 원이 없으면 혹시 선정되면 뭐 주변에서 이렇게 좀 미리 대출을 받아서 돈을 구해 온다든지 아니면 아는 분이나 부모님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협약되면은 좀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협약이 만약에 체결이 됐다. 현금 부담금 때문에 좀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뭐 이금융권의 안 좋은 대출 이런 걸 받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미리 합 붙을 경우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반대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런 현금 부담금이 없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비 창업 패키지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겠죠. 현금 부담 관점에서는요. 자,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협약 체결이 불가능한데 서류를 못 낸 경우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겠고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뭐 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된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해약이 될 수도 있고 사업비를 못 쓸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공문에 있는 룰들을 여러분이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가끔 주변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야매라고 해야 되나 꼼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준비해서 '실력으로 붙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자 신청 시 유의사항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미리 진행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미리 서류 홈페이지 같은 경우 가입해 놓으시고 나중에 또 지원할 게 많으니까 하시면 되겠고 제출 완료 버튼을 눌러야 되고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K-스타터 홈페이지에 하시면 초기에 인증 등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비 창업자면 개인 인증, 예비 창업 초기 창업 기업인데 하면 기업 인증과 개인 인증을 동시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한 3-4일 걸리니까 이번에 또 설 명유 연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 두시는 거를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창업 기업 확인서도 발급일을 넉넉하게 2주 정도 잡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서류 접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신청서를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관계 법령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창업 지원 사업 통합본 제가 요약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창업 사업화 지원 47개 있었죠? 네. 공공기관 47개 그리고 지자체 154개. 여기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협약 체결은 하나예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중앙부처라고 있으니까 지자체는 아닙니다. 즉 47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 개만 금년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다만 협약이 종료된 다음에는 다른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상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기존에 중기부의 창업 사업화 중에 초기 창업 관련된 사업을 받은 분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다만 예비 창업 패키지는 중기부 창업 사업화 자금이긴 하지만 예비 창업자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2022년도, 2021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신 기업은 지원이 가능한 거죠. 다만 마감이 3개월 이내여야 된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여야 된다. 요것만 맞춰주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중앙부처의 사업에 선정되신 분도 마감 3개월 이내면 지원이 됩니다. 다만 기존에 1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경우는 여기서 정부 지원금에서 차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내가 만약에 돈을 받았다.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관학교에서 1억 신청하면 그건 차감 안 됩니다. 그건 다 지원돼요. 근데 다른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를 받았는데 이번에 사관학교를 또 신청한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업 자금을 받았던 사업비 중에서 1,000만 원 초과액은 정부 지원금 차감 후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돼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 문제는 없으면.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은 1,000만 원 정도 이상은 차감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앞선 사업에서 3,0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이 사관학교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1,000만 원 초과액은 정부 지원금에서 차감한다고 했으니까 2,000만 원이 차감되는 금액이에요. 즉 1억을 신청해도 여러분은 8천까지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의사항들은 한 번씩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이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들보다는 교육 의무, 그리고 출근 의무, 이런 의무사항들이 많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번 빡세게 공부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나쁘지 않죠. 열심히 출근할 수 있다. 그런 분들한테는 누구보다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나는 기존에 하던 일이 있고, 이렇게 출근도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하고 뭔가 병행하는 사업, 내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사업들이 많아서 교육을 많이 들을 수가 없고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의무 출근을 많이 하기가 어렵다면 어 입소는 어렵겠죠. 그런 경우는 아마 준입소 정도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쉽지만 이 사업은 패싱하고 다른 사업을 넣는 전략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인터뷰가 있습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희천은 여러분이 그래서 18개 이 사관학교 중에서 하나를 잘 찍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여러분이 사업장 소재지에 맞게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어디에 내가 넣으면 좋을지 꼭 연구를 하셔서 넣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참고원에 있었던 다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요 표대로 여러분이 하나씩 보시면 창업에 해당할지 불이인정이 될지 요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현물 계산이라고 아까 뒤에 나중에 사업 계획서를 쓰다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 계산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학사학위 소비자면 월 220만 원 정도로 간주한다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현물 계산하실 때 만약에 10개월이면 220만 원 곱하기 10개월 내가 학사다. 그럼 2,200만 원까지 현물로 쓸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어요. 나중에 사업계획서 쓸 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신청 제외 대상에서 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밀린 세금을 변제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체납 유예라 그래서 세금을 분납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요. 과거에 회생이나 파산을 여러 번 했다 하더라도 현재 파산 면책을 선고받았고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신용 불량이고 지금 현재 신용 회복 중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제외 업종은 대부분의 경우는 지원이 되지만 이 사업은 초격차, 신산업 이쪽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라는 거. 이것만 보고 지원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중점 지원 대상은 실제로 그쪽에서 가장 많이 뽑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 사항을 한번 보면 특허나 실용신앙권 등록된 게 있으면 0.5점, 여성 0.5점, 장애인 0.5점, 정부 부처의 이제 창업경제인대 수상자 0.5점, 사회적 경제기업 1점, 소셜벤처 청년인턴 0.5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스톡옵션 같은 경우 있을 경우 1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선발 분야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뽑는 분야죠.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격차 분야에서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친환경, 로봇,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보안이나 네트워크,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이런 쪽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요. 이쪽에 해당이 안 되면 요 밑에 있는 신산업 분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앱을 생각하면 되죠. 앱.
앱을 생각해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고요.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식품 같은 경우도 있죠. 우리 먹거리 이런 경우도 지원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 두 가지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이 두 가지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역주역 산업에 좀 맞으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안산은 제조, 구리는 컨텐츠, 뭐 플랫폼, 서울 ICT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오죠. 이쪽 분야에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잘 맞는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중심으로 하니까 뽑힐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1에는 그 정부기관이 아닌 4가지 민간 투자기관들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고 나는 정부기관에 넣어야 될까? 아니면 요 민간 투자회사에 넣어야 될지 한번 좀 판단해서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이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2023년도, 22년도에 대비해서는 엄청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은 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초격차나 신산업을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는구나. 그리고 요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런 TO들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 경쟁률이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간 회사에 넣어야 되나 아니면은 내 소재지 쪽을 가야 되나 그리고 지력 중심 분야에 맞춰 가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입장에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방향, 민간 회사를 할 건지 정보기관을 할 건지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고 여러분이 사업 추진에 맞는 곳을 잘 지원하셔서 꼭 열심히 사업해서 잘 쓰시고 여러분이 한번 좀 선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기업들을 뽑고 선정되는 이 창업이 그 산실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여러분들이 좋은 선정과 기대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 주세요.